안녕하십니까, 김은성입니다. 미국 대선 토론 이후에 어떤 에피소드와 어떤 커뮤니케이션 인사이트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정치, 문화, 정서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토론 결과가 대선 결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누구를 두둔하진 않고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박사, 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이 토론에서 느낄 수 있었던 인사이트를 함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봤을 때 악수의 정치학이 있고요. 결정적인 순간이 있고 상황이 누구에게 더 유리했는가. 마지막으로 해리스의 약점과 이 트럼프의 좀 보완, 아쉬웠던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수의 정치학입니다. 악수를 한다는 것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손 윗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먼저 악수를 권하게 되는데 해리스가 뚜벅뚜벅 다가가서 트럼프에게 악수를 권합니다. 첫 만남이었죠. 1대1로는 처음 만났다고 하더군요. 스피치 코치의 자문이 100% 있었다고 보고요. 인사를 하고 물론 토론이 끝난 다음에는 인사를 하지 않고 악수하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달 9.11 그 테러 기념식이 있었는데 그때 다시 만나서 또 악수를 하는 또 재미난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악수의 정치학을 잘 활용한 사람은 트럼프입니다. 2017년도에 전 총리, 고인이 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에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초 동안 힘차게 손을 잡고 끌어당겼죠. 자기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자기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 너를 리딩하는 사람이야.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같은 해에 메르켈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했는데 악수 패싱하죠.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뭐 노룩 악수, 쳐다보지 않고 악수를 한다거나 악수를 패싱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또 제가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에드워드 홀이라는 심리학자가 공간 언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냐면 사람들마다 심리적 거리가 있는데 공공거리, 사회적 거리, 개인거리, 친밀거리가 있습니다. 자기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해리스가 뚜벅뚜벅 들어가서 마초적 성격을 갖고 있는 트럼프의 영역에 침범하죠. 어찌 보면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순간. 제가 29분부터 30분 사이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해리스가 본인의 자연스러운 제스처가 나오면서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주도할 수 있겠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흐름들을 보면 뭐였냐면 사회자가 해리스 입장에서는 난처한 질문을 던집니다. 국경 보안 문제를 얘기하면서 왜 선거 6개월 전이 돼서야 이 망명 제한 조치를 했니? 국경 수비에 대한 이민자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그때 해리스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요. 국경 보안 대원들을 충원시키는 국경 보안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트럼프에게 공을 돌려버립니다. 뭐냐면 이 보안법을 트럼프가 반대했다. 그리고 프레임을 잡죠. 트럼프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게요. 유세 현장에서 풍차가 암을 유발한다거나 가상의 인물을 얘기하는 등 좀 이상한 표현들을 한다. 그래서 청중들이 지치거나 지루해서 떠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는 유세를 쇼처럼 생각하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국경 보안 문제라든가 이민자 문제는 트럼프의 공격 포인트인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해리스도 돈을 받고 청중들을 동원한다. 그때 해리스가 뻥 터지게 되고요. 본인이 주도권을 갖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리수를 던지죠. 뭐였냐면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서 개와 고양이를 먹는다. 아마 흔들렸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 멘트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해리스는 또 카운터 펀치를 날리죠. 이게 바로 문제가 아니겠느냐. 딕 체니 전 부통령이나 또 부시 전 대통령이나 또 맥케인 상원 의원 같은 경우가 나를 지지하는 이유, 나에게 온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아니겠니라고 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쓴 책 적을 만들지 않고 이기는 말하기 기술 내용들을 보면 쇼펜하우의 법칙 9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어야 된다. 상대방을 자극해서 화나게 만들어라.
왜냐하면 화가 난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약간 트럼프가 말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상황은 누구에게 더 유리했는가? 첫 번째 이슈는 음소거 문제입니다. 음소거 했을 때 원래는 좀 트럼프가 재미를 봤었죠. 음소거가 되니까 자기가 발언 기회가 아니라면 좀 말기어들을 잘하는데 차분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음소거가 되면서 해리스가 어떤 전략을 썼냐면 비언어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뭐냐면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얘기할 때 계속 그쪽을 보면서 제스처를 써서 신경을 건드리는 부분도 있고 사람들에게 트럼프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요. 동전 던지기로 위치를 잡았습니다만 해리스가 좀 유리했다고 봅니다. 폴 에크만이라는 비언어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 얼굴이 비대칭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쇼츠에서 가짜 미소와 진짜 미소를 구분해 드렸었는데 뒷사인 미소라고 그래서 진짜 웃으면 얼굴이 찌그러집니다. 근데 가짜 웃으면요. 오른쪽만 찌그러지고 왼쪽은 약간 어색하죠. 내가 승진을 했습니다. 나 이번에 승진해서 축하해 주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축하해 약간 찌그러졌죠.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해리스는 오른쪽 얼굴을 트럼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연기가 가능하고 여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스피치 코치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스피치 코치가 이번에 캐런 던이라는 변호사였죠. 2008년도에 힐러리 클린턴을 코칭했던 사람인데 힐러리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던은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직언을 잘한다는 것이죠. 저도 1대1 코칭을 할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뭐 1대1로 했을 때는 제가 직언을 하지만 배석자가 많다면 좀 조심하게 되는데 이 캐런 던 변호사는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직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와 비슷한 체형의 사람을 세워서 리허설을 했다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패착이 너무 자신만만하지 않았나. 미리 그 현장에 가보고 코칭을 받아서 전체 분위기를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 문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ABC 방송사에서 주관을 했는데 그 데빗 뮤어와 린치 데이비스라는 앵커가 진행을 봤었죠. 아마 3대1로 싸웠다고 트럼프가 얘기하는데 뭐 어느 정도 좀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질문의 구조를 봤을 때도 트럼프의 불리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뭐 인종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랬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FBI 범죄율 같은 경우도 앵커가 끼어들면서 팩트 체크를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해리스도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팩트 체크는 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이런 부분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고 답답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해리스의 약점으로 본다면 제가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오바마와 해리스의 스피치 비교입니다. 꼭 보시길 바라요. 말하기에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스토리텔링이 상대적으로 트럼프보다는 잘했지만 일반 서민들의 소소한 감정들을 잘 읽어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질문을 받았을 때 연역적으로 답변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경제가 좋아졌느냐라는 첫 질문에 해리스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고요. 어머니와 중산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해리스가 해야 될 점은 바이든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 이번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기법으로 트럼프보다 우위에 섰지만 나중에 많은 유권자들에게 바이든과 뭐가 다른지를 증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던 점이 토론의 맨 마지막 클로징 멘트가 뭐였냐면 왜 3년 반 동안 해리스 당신은 이행하지 않았는가라고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 포인트를 첫 이슈였던 경제 문제라든가 불법 이민자 문제를 가지고 공략을 했다면 굉장히 주요했을 텐데 계속 기승전 바이든2가 될 거예요. 바이든 시즌2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이든의 부통령이었던 해리스 3년 반 동안 왜 너는 이거를 하지 않았니? 책임 전가에 대한 문제, 책임에 대한 문제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트럼프는 너무 자신만만하지 않았나? 그리고 해리스는 스피치 코치를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던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여러분께서 중요한 발표가 있으시면 미리 현장에 가서 해리스가 했던 것처럼 미리 상황을 익숙하게 만들고 찍어보고 모니터해 보길 권해드립니다. 그 당일날 가셔야 된다면 좀 미리 가서 상황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 영상 그 오바마와 해리스의 스피치를 꼭 보셔서 말하기의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